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그우먼 김희연입니다. 모두가 함께 쓰는 물건이 다 떨어졌을 때, 쓰레기통이 가득 차 버렸을 때, 정수기에 물이 간당간당할 때 웬만하면 본인이 해결한다는 친구가 있어요. 물건을 새로 채워두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정수기를 갈아 끼우고 친구의 솔선수범이 늘 미안하고 또 고마웠는데요. 언젠가 친구한테 그런 마음을 전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솔선수범을 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본인 마음 편하려고 했다고. 친구 말을 들으면서 친구의 그 깊은 마음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결국 나를 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서울 광진구 광진경희안의원 곽도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원장님, 지난 시간에 바로 생리통과 생리전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해 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스스로에게 생리 문제가 있는 걸 알지만 네. 치료를 안 받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진통제를 먹어서 참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아무래도 여성은 이 건강의 핵심이 바로 생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꼭 받아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아니, 한 방으로 생리 치료할 때 가장 큰 장점 다시 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치료가 됩니다. 아, 그리고 달리 말하면 치료가 빠릅니다. 네. 뭐 진통제를 10년 동안 먹는다고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치료가 되고 치료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생리가 치료됨과 동시에 몸의 다른 전반적인 상태들도 좋아지게 됩니다. 한약이라는 거의 특징이 어느 한 부분만 노려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네. 몸 건강을 같이 봐준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죠. 그 세 번째, 몸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른 질병이 또 예방이 되게 됩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네. 그 네 번째,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얼굴도 같이 예뻐집니다. 그 생리질환 치료를 하는 분들이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네. 입술 트던 게 촉촉해졌어요. 그리고 안색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화장이 뜨던 게 이제 안 뜨고 잘 받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예쁜 얼굴은 네. 명품 화장품을 발라서 예. 뭐 오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정말 중요한 거는 내 몸을 명품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얼굴이 예뻐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자, 그럼 오늘 미니 강의 만나볼 텐데요.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뭐 많은 분들이 한의원을 찾는 이유인데요. 네. 만성 등 허리 통증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제 주위에도 네. 등 허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엄청 많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허리 통증이 이제 다들 이제 한의원 찾는 이유가 침 맞으시려고 네. 이제 허리 근육에다 허리 많이 써서 뻐근하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척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든지 이렇게 해서 침 맞고 또 물리치료 받으려고 많이들 내원하시는데 꼭 이 허리 통증이 허리나 척추 자체의 문제로 오는 것이 아니고 네.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서 몸이 허약해도 허리 통증이 올 수가 있고 소화 기능이 안 좋아도 허리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너무 그런 경우 있으세요? 갑자기 네. 심하게 체해서 네. 등 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등을 좀 두들겨 달라고 했었는데 네. 제 남편 너무 아프다고 지금 네. 그만두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네. 이게 또 책이랑 등 허리가 아픈 게 연관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희원 씨 같은 경우는 딱 소화불량이랑 등허리 통증이 동시에 왔기 때문에 네. 이게 소화 기능 때문인가를 그 당시 느끼셨겠지만 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만성적으로 이렇게 소화 기능이라든지 이쪽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허리가 아픈 경우에 이걸 원인으로 생각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들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허리 치료 받아야지 하고선 허리에 침 맞거나 물리치료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계속 낫지는 않고 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원인을 잘 파악을 해서 네.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허리 자체의 원인이 아닌 그런 다른 내부적인 원인으로 오는 통증들에 대해서 분류를 나눠서 네. 설명을 조금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이 오장육부가 아무래도 이 허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내적인 요인 하면 또 오장육부 이렇게 떠오르죠. 네. 네, 그 오장육부든지 아니면 요 몸 안의 순환 기능이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화 기능이 영향을 줘서 허리가 아픈 경우를 먼저 설명을 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거를 이제 이름으로 하면 이 병명이 있어요, 실제로. 뭔가요? 식정요통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어, 요즘 이제 그 인터넷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포털에서 네. 이 제가 말씀드린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네. 나옵니다, 내용이. 식정요통이라는 네, 것이요. 그래서 하나하나 네. 병명들을 말씀해 드리면 아. 이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 건데 네. 본인 증상에 해당하는 거를 잘 들어보시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이러시면은 아, 이게 내가 원인이었구나. 어, 이렇게 막 침만 그냥 허리 침 맞는 것만으로 의존할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혈자라든지 아니면 약이라든지 이런 근본 치료를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식정요통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 기능이 안 좋아서 오는 허리 통증인데 네. 그 단순하게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밥을 많이 먹고 지나치게 과식을 하고 뭐 잘 눕고 뭐 걷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몸 안에 음식을 인한 나쁜 독소가 축적되는 분들한테 네. 잘 오는 요통입니다. 이런 분들 특징은 그 트름도 잘 나고 네. 방귀를 껴도 냄새가 많이 나요. 예, 그리고 입안도 많이 텁텁하고 밥 먹고 나면은 잘 졸리고 더부룩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네.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뭐 소화도 잘 되고 이상도 없는데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진찰을 해보면은 또 이런 분들이 식정요통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게 안 좋다 보니까 네. 본인이 못 느끼는 경우. 좋은 게 어떤 건지 잊어버린 거네요. 네. 네. 이게 대표적인 걸 예로 들면 네.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에 매일 밤마다 야식을 드셨대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야식을 먹는 것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네. 야식을 끊게끔 하면서 치료를 해드렸는데 옛날에는 밤에 잘 때 자기 배가 더부룩한 건지를 몰랐었는데 지금 다 좋아지고 나니까 그때 그 상태가 굉장히 더부룩하고 안 좋은 상태였구나. 네네. 이거를 느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혹시 본인의 식습관이 좋지 않다 이러면은 네. 한번 이 식정요통 쪽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치료하는 법은 네. 본인 생활에서는 첫 번째로 밥 먹고 절대 누우시면 안 되고 저녁을 소식하셔야 되고 네. 근데 반대로 아침은 잘 드시는 게 좋으세요. 예, 아침 드시는 거는 이 위장관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침은 네. 꼭 드시고 그리고 식후에는 차를 한 잔씩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차는 소화 기능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그 기름진 음식 나오는 그 식당에 보면 꼭 차가 있죠. 뭐 중국집이라든지 이런데 네. 그 식후에 차를 한 잔씩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치료는 이 소화 기능을 북돋아주는 약 같은 걸 써요. 예를 들면 뭐 산사나 신곡이나 메가 이런 것들을 주고 복부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약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요통을 치료받는 분들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은 요통이 치료된과 동시에 뱃살도 같이 잘 빠지게 됩니다. 그런 약을 줘야지만 또 요통이 치료가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로 그 식정요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허리 통증 하나만 봐도 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치료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서 치료를 받으면 계속 헤매기만 하게 되겠죠? 그렇죠. 본인의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한 진단이 진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다른 원인은 어떤 게 있나요? 다른 원인으로는 이제 어혈요통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 어혈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노인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텐데 네. 병원을 많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쉽게 말하면 혈액순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는 사고가 났다든지 다쳤다든지 해서 생기는 통증인데 네. 왜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뭐 어디서 떨어졌다든지 자다가 뭐 떨어졌다든지 이래서 통증이 생겼는데 그 당시엔 떨어져서 생겼다는 걸 알아요. 그분들이 네. 대부분 뭐 다쳐서 생긴 것도 알고 근데 뭐 나중에 뭐 10년 20년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래에 다친 적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네. 진찰해보면 어혈 요통인 거예요. 어, 물어봤더니 한 10년 전에 그 부위를 다친 적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셨대요. 그럼 그게 아직까지도 네, 맞아요. 올 수가 있군요. 네, 이게 어혈 요통이라는 건 무서운 게 네. 아주 오래전에 사고가 나거나 다쳤던 그 부분이 네.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게 옆구리가 되면 어혈 협통이 되는 거고 어, 그게 허리가 되면 어혈 요통이 되는 거고 이 팔꿈치가 되면 어혈 뭐 관절통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분들 중에 이 어혈 요통 특징은 뭐냐면 한 군데가 지속적으로 아픕니다. 이따 말씀드린 담음 요통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돌아다니면서 아프거든요. 네. 이 어혈 요통 한 군데가 지속적으로 아프고 밤이 되면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어, 그래서 한 군데만 아픈데 밤이 되면은 더 심해진다. 그런 통증이 있는 분들이 그 자리를 과거에 다쳤던 기억이 있으시면 이 어혈 요통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어, 이 어혈 요통은 그 아픈 그 자리에 부항을 떠주고 침을 맞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은 뭐 당기수선이라든지 네. 이런 어혈을 빼주는 한약을 이제 복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약을 처방해서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생기는 통증도 담음 있다고 요통. 그랬죠. 네. 예. 아우 기억 좋으시네요. 예, 아, 예, 예. 네. 그 정도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걸 담음요통이라고 네. 하는데 이 어혈요통은 혈액순환 문제랑 그렇죠. 관련해 생긴다고 그랬죠. 네. 왜냐하면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분들 이 어혈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담음요통은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있는 물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 예. 우리가 물을 먹고 되면 물들도 뭐 소변으로 나가고 이 피부 밑에도 다 물. 네. 축적이 되죠. 사람 몸의 뭐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졌다 예. 그러잖아요. 그게 원활하지 않은 분들이 이 담음요통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렇군요. 뭐 물순환 안 좋은 거 쉽게 생각하면 뭐 몸이 잘 붓는다든지 뭐 이런 거 아, 뭐 물순환이 몸에서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네. 그 붓기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담음이라는 것이 네. 저희가 이제 뭐 잠을 잘못 잤을 때 담 걸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예, 예. 그거랑도 좀 같은 얘기인가요? 아,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아, 그렇군요. 예, 잠결렸다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고 어, 이거는 담음이라고 해서 그 몸 안에 물이 탁하다고 생각하면 오. 쉽습니다. 아니면 이게 그렇군요. 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네네. 이런 분들 특징은 뭐냐면은 목에 가래가 잘 끼고 어, 그 눈이 퀭해져요. 다크서클도 잘 생기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통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네. 물을 마시는데 물이 잘 안 먹힌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죠. 예, 있죠, 있죠. 네. TV에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해가지고 막 하루 2리터씩 일부러, 마시려고 네. 하는데 자기는 물이 너무 맛이 없대요. 그럼 미식거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예, 예, 있더라고요. 그런 네. 경우도 담음요통의 증상이에요. 미식거리는 거. 어떻게 그렇군요. 얘기하다 보니까 마침 정확하게 이렇게 네. 나오셨네요. 평소에 잘 미식거리고 또 괜히 한번 미식거림과 동시에 어지러움이 오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음료수나 오히려 네. 차로 끓여서 좀 뭐 커피나 이런 네네. 식으로 좀 뭘 첨가를 하면 괜찮은데 그냥 물을 마시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분들 예,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차를 드시는 거는 이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물을 마시는 거는 그게 안 먹힌다고 억지로 드실 게 아니고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때 그 TV에서 그 2리터 물 마시기가 유행을 네, 해서 맞아요. 막 너도 나도 물을 마시는데 예. 어떤 분들은 막 물맛이 써질 때까지 물을 마신대요. 아이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 반드시 내 증상과 체질에 따라서 물 마시기를 해야 되고 네.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네. 이 담음을 가지고 있는 분처럼 물을 적게 마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허리 통증이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그럼 이런 네. 분들은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치료는 이분들은 찬 거랑 생맥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회라든지 뭐 날 음식들 조심하셔야 네. 되고 차가운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몸을 순환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자주자주 움직여 주시는 게 중요하고 약으로는 복령이라든지 텍사라든지 그 진피라든지 진피가 뭐냐면 귤껍질이에요. 네네. 그런 것처럼 몸 안을 좀 맑게 해주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고 이런 약을 쓰면 허리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 아픈 데다가만 막 이렇게 침을 잔뜩 맞고 이러면 잘 안 나서요. 왜냐면 몸 안에 있는 담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다른 뭐 요통도 있을까요? 네, 통증의 원인이 참 다양하죠. 네, 양상도 그렇죠. 다양하고. 이제 또 다른 원인으로는 풍한숨 요통이라는 게 있는데 이름이 조금 어렵죠, 이거는. 네. 환자분들 중에 좀 습하고 차갑고 이런
환경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 아, 이게 또 즉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1, 2년이 지나면서 옛날에 그랬던 부분이 막 아픈 분들이 있어요. 어쩌다가 뭐 술 먹고 길바닥에 잤다든지 아이고, 예. 아니면 뭐 군대에서 생활을 하는데 뭐 비 많이 오는 날 굉장히 추운 곳에서 뭐 좀 기대서 이렇게 보초를 서다가 네. 그 부분이 아직도 안 낫고 아프다. 음. 그래서 매번 핫팩을 대주는데 그때뿐이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이 바로 이 풍한승 요통에 해당되는데 그렇군요. 핫팩을 대주셔서 안 낫지만 핫팩을 대주면 많이 경감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 분들은 핫팩을 자주 대주시는 게 좋고 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군요. 네. 치료로서는 또 이런 거를 치료를 하는 맞춤 한약을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 네. 침이랑 부항도 하는 게 좋지만 이런 분들은 또 뜸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환자의 상태와 어떤 양상으로 이게 통증이 오냐에 따라서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요통이 있는데 바로 습열 요통이라는 겁니다. 이 날만 흐리면 허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많으시죠? 많이 계시죠. 네. 저희 몸 건강, 마음 건강에도 네. 날씨가 흐렸더니 무릎이 너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 네, 꽤 네. 많이 있거든요. 엄청 많이 있으시죠.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습열 요통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도 있지만 이 습열 요통에 해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군요. 네, 날만 흐리면 허리가 아프다. 또 특징은 뭐냐면은 그 오래 앉아 있으면 더 아프다. 뭐 그런 분들도 엄청 많으시죠? 네. 예. 그리고 습열 요통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름이 습열이에요. 습하다와 열하다의 습열인데 역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또 자세한 것들이 나옵니다. 네네.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하면은 몸이 그 기후로 따지면은 엄청 뜨겁고 막 습하고 이런 찌뿌둥한 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대소변도 시원하게 안 나오고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되면은 그 좌골신경통이라든지 다리 증상 쪽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증상 있죠. 네. 그 증상들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치료해 줘야 되고 역시나 몸을 이렇게 담담하게 맑게 해주는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 변비가 있으면 반드시 변비를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허리 통증이 낫습니다. 이걸 치료를 안 하고 막 허리에 또 단순하게 물리치료만 하고 이러면은 장기간 동안 낫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식생활로는 중요한 것이 네. 음식을 좀 담담하게, 담백하게 이렇게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들 좀 피하시고 네, 너무 맵거나 짜고 네, 너무 이런 게. 짜게 먹는 거. 예를 들어 뭐 곰탕집에 가더라도 소금 조금 들치고 드시고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원인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요. 허리 문제 말고도 좀 다른 것들을 살펴볼 게 있을까요? 네, 원인이 우리가 이제 계속 허리 문제 외적인 요소들을 하고 있는데 네. 또 다른 원인들도 있습니다. 네, 어떤 원인이 있나요? 그 신혼부부한테 많이 오는 요통도 또 있습니다. 그 신혼부부에게 많이 오는 요통은 어떤 건가요? 희한하죠? 그런 게 있군요. 예. 네. 근데 뭐 쉽게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혼부부들이 단순하게 허리를 많이 써서 그런 요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많이 이제 정력을 많이 소모를 해서 오는 요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거를 소모한다는 게 뭐를 소모하는 건지는 대충 짐작은 가시죠?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혼부부다 보니까 예. 이제 성생활을 자주 하다 보니 이제 예. 요통이 오게 되는 건가요? 남자들한테 특히 많이 속하는데 많이 소모를 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거를 바로 이제 신호요통이라고 합니다. 신호요통이라고 하는데 신혼부부들이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허리 통증이 시작됐는데 계속 아파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은 단순하게 허리를 많이 써서 오는 거면은 막 많이 아프다가 네. 차차 좋아지는데 네. 이 신호요통의 특징은 은은하게 계속 아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꼭 신혼부부뿐만 아니고 뭐 발기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조루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남성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 허리가 아픈 분들은 이 신호요통을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노인분들한테도 올 수가 있는데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성기능이 아무래도 네. 떨어지죠. 그런 분들한테 요통이 있을 때도 이 신호요통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떨 때 의심할 수 있냐? 아픈 듯 안 아픈 듯 계속 불편한 게 막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쪽과 함께 좋아지게 됩니다.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럴 때는 보약을 써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남성분들한테 많이 오는 요통 얘기 드렸잖아요. 네. 반대로 여성분들한테 많이 오는 요통이 또 따로 또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이제 바로 기요통이라는 것인데, 기요통이요? 네. 네. 이름이 재밌죠? 기요통. 기가 없어지는 건가요? 기가 없다기보다는 기가 센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니, 기가 막히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고. 예. 예, 뭐든 놀라지 기가 막힌다 예. 그러죠? 예. 그것과 연관이 있는데, 그렇군요.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한테 생기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성 교통입니다. 근데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신 게 병원에서 어떤 뭐 검사를 해봤는데 원인이 없으면 스트레스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요? 이 기요통은 명백히 이런 많은 요통 분류들 중에 하나의 그 분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그 내 배꼽 아래로 한 3cm 정도를 네. 누워가지고 이렇게 꼭꼭 눌러보면 그 부분은 이제 기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아픈 분들이 이 기요통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부분이 눌렀을 때 아픈가요? 예,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원인도 있지만 네. 스트레스성을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 그 증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많이 짜증나 있거나 힘들면 허리가 같이 아파요. 이제 힘들다고 할 때 이렇게 머리만 잡고 쓰러진 게 아니고 이런 네. 분들이 있어요. 허리가? 아이고, 예, 허리야 이러면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렇게 상사랑 싸웠어요. 그럼 막 그렇군요. 허리 잡고선 일을 하는데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기요통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실제로 진찰을 해보면은 그 많이 긴장돼 있고 경직돼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꼭 스트레스 받을 때만 아픈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아픈 분들도 기요통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종일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조금 해결을 하고 싶으시면 네. 너무 갇혀만 있지 말고 네. 예를 들어 사무실 같은 데도 있잖아요. 너무 갇혀만 있지 말고 내가 허리가 아프고 조금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러면 오히려 좀 나가서 산책도 해주시고 백화점 움직이는 쇼핑도 게 해주시고 도움이 되나요? 네, 그런 게 도움이 돼요. 허리가 아프다고 쉬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네. 대표적으로 신호요통인 분들은 허리가 아플 때 쉬셔야 쉬면 더 되는군요.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보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요통인 경우는 오히려 나가서 마음을 풀어줘야지 허리가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증상과 원인 또 치료법과 관리법을 다양하고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등과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인 만큼 오늘 원장님의 강의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곽도원 원장님께서 등과 허리의 만성 통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과 정보 중엔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죠. 아리송한 건강 상식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원장님, 몸 건강, 마음 건강에도 이 문제로 참 많은 문자를 주시고 전화를 주시는데요. 네네. 네. 한약을 먹으면 간이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설이 떠돌고 있어요. 네네네. 이거 진짠가요? 아니면 거짓인가요? 이 간 기능을 보기 위해서는 네. 대표적으로 그 GOT랑 GPT라는 그 간 기능 수치를 보게 됩니다. 네. 이제 저희 한의원에도 그 간 기능 검사기를 이제 비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 외에도 하여튼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는데 이 둘이 제일 대표적이에요. 네. 이 간 수치는 40 아래로 나오는 게 이제 정상인데 그 몇 달 전에 이제 저희 한의원에 간 수치가 거의 200 가까이 되는 환자분이 내원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네. 막 물론 더 높은 분들도 있어요. 막 400, 500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 환자가 제가 좀 특히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네. 그 이 수치가 높으니까 자기도 불안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럼요. 병원에서 막 이 약 저 약 이렇게 막 다 드셔봤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수치가 조절이 안 된대. 그 병원 약을 먹어도. 왜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원을 해서 한의원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냐. 그래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네. 이 간 수치가 높을 때 먹는 한약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표적인 게 인진숙이라고 혹시 네, 들어보셨어요? 네, 알고 있어요. 네. 네, 그 인진호라는 약재인데 이 환자분을 진찰해 보다 보니까 그 간 기능 문제가 네. 이 환자의 소변 장애와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 기능 문제는 단순하게 간 문제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네. 그 환자의 몸 컨디션이라든지 여타 다른 문제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소변 문제와 연관되는 경우, 또 소화 문제와 연관되는 경우, 그런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 간 기능을 좋게 하는 인진호라는 약제에다가 이 환자의 체질에 맞는 소변을 좋게 하는 오령산이라는 약을 합한 처방이 있어요. 네. 그걸 바로 인진오령산이라고 하는데, 그 약을 이제 처방을 해드렸죠. 네. 근데 한 제 복용할 때마다 수치가 이제 계속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한 달 정도 치료하고 나서는 본인은 거의 수개월, 뭐 1년 뭐 이렇게 안 잡히던 수치가 네. 이제 거의 정상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네. 이처럼 이제 그 간이 안 좋은 분들은 그 간 기능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 약, 독한 약보다는 좀 순한 한약으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환자분들이 간혹 병원에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오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좀 그 직역 간의 싸움을 그 건강 쪽으로 이상하게 호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서 네.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그 약인성으로 물론 간 기능에 뭐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왜냐면은 그 우리가 밥을 먹든 네. 술을 먹든 약을 먹든 모두가 간에서 대사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근데 그 드문 와중에서도 그 일본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공통 면허기 때문에 네. 의사가 양약과 한약을 다 써요. 네. 거기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약인성 간성상은 양약으로 오는 원인이 97.2%, 한약으로 오는 원인이 2.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엄청나게 안전한 거죠. 네. 근데 오히려 좋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약인성 자체가 지금 이 총 비율에서 이렇다는 거지, 약인성으로 오는 자체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서는 이제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 혼자서 산약초를 캐 드시거나 아니면 뭐가 좋다고 했는데 그거를 막 네. 계속 드신다거나. 그걸 막 진하게 다려 먹고 막 갈아 먹고 이런 분들이나 뭐 아니면은 그 뭐 마트에서 뭐 사가지고 막 본인 임의대로 조합을 해서 드시거나 네. 그런 분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논문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한약재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통계가 잡히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그럴 예, 때는. 그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고 반드시 진찰에 따라서 복용하셔야 되고 진찰에 따라서 복용을 하시면은 오래 복용하실수록 간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아까 그 환자분처럼요.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위클리 건강 캠페인 곽도원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튼튼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현미입니다. 현미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곽도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현미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옛날에 현미가 한창 유행하던 시절 있었죠. 막 네. 무슨 뭐 당뇨에도 좋고 뭐, 맞아요. 뭐 건강에도 좋고 막 이럴 때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막 네네.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이 현미가 우리가 밥으로 먹는 거 말고 네. 약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의원에서 약을 다릴 때 이 네. 현미를 넣어서 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잘 모르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TV에서 옛날에 백미랑 현미의 차이로서 많이 나왔는데 네. 오늘은 그 차이보다는 이 현미가 약에 쓰일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이 현미는 그 속을 따뜻하게 하고 이 위장 기능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의사에서도 뭐라고 써 있냐면은 늘 먹는 것이 아주 좋다고 써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것과 뭔가 일맥상통을 네. 하죠. 네. 네, 현미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처방이 바로 당뇨병을 치료하는 명방인 인삼백호탕이라는 처방입니다. 이 인삼백호탕에는 뭐 석고, 인삼,
현미, 지모 이런 약재들이 들어가는데 네. 현미가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인삼백호탕은 당뇨병을 치료해주기도 하고 또 열감기를 치료해주기도 하고 갱년기 증상을 치료해주기도 하고 그렇군요. 또 다한증을 치료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막 다한증 환자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막 그런 분들 또 말씀하신 게 땀이 지나치게 많이 나고 얼굴로 막 열이 자꾸 뜬대요. 그러면서 갈증이 심하게 나고 네. 속이 비면은 막 속이 쓰리고 밥을 먹으면 또 금방금방 배고프고 근데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내 얘긴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이런 환자분들이 꽤 많이 오시거든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의 조합이 특정 네. 환자의 조합이 아니고 이런 조합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증상은 바로 위혈증인데 이럴 때 바로 인삼백호탕, 그러니까 현미가 들어간 처방인 인삼백호탕을 처방을 합니다. 네. 이런 약으로 이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 이런 증상들이 모두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찐든보감 오늘은 현미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